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이현우입니다. 지난 방송에선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를 기록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 김광현의 구위, 구종, 제구 등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치게 될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김광현은 어떤 선수인가요? 아마도 주로 메이저리그만 보시는 분들은 김광현을 역동적인 투구폼으로 좋은 패스볼과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아마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큰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워낙 인상적이어서일 텐데요. 하지만 현재 김광현은 커리어 초창기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우선 커리어 초창기 김광현은 거의 90도에 가까운 팔각도로 공을 뿌리는 거의 극단적인 오버스로 피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뇌경색 부상 이후로 김광현 팔각도는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2017년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투구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현재 김광현은 익스텐션은 여전히 길지만 릴리스 포인트는 많이 내려온 투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가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제구력이 크게 발전했다는 건데요. 최전성기였던 2010년에도 9이닝당 볼넷이 거의 4개에 가까웠던 김광현은 2019년 들어 9이닝당 볼넷을 1.8개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9이닝당 탈삼진은 여전히 8.5개로 규정이닝 커리어 하이였던 2010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광현의 구위는 만 27세였던 2015년에 비해서 크게 발전했는데요. 2015년 평균 144.5km였던 김광현의 패스볼 평균 구속은 2019년 들어 147.1km까지 빨라졌습니다. 이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2019년 2,500구 이상 던진 좌완 투수 가운데 공동 1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좌완 선발 투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중상위권 9위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136.7km에 이르는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로부터 빅리그에서도 A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펜으로 등판했을 때는 패스볼 평균 구속이 153km 4km까지 빨라지니까요. 만약 불펜으로 등판할 경우 김광현 선수는 수준급 이상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선발이라면 불펜일 때랑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서 정착하기 위해선 패스볼과 주무기인 변화구 외에도 제3구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3구종을 가리켜서 서드 피치라고 하죠. 김광현의 선발 정착 유무는 바로 이 서드 피치에 달려 있습니다. 김광현은 2014년 첫 번째 포스팅 시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당했었는데요. 따라서 김광현 선수도 이런 메이저리그의 평가 기준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김광현도 2018년 복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패스볼과 슬라이더에 이어서 제3구종을 역할을 해줄 구종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스플리터입니다. 올해 김광현은 스플리터를 14.5%나 던지면서 패스볼 슬라이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구종 구사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김광현의 스플리터 피안타율은 1할 8푼 6리로 패스볼과 슬라이더에 비해서 훨씬 낮았죠.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낮은 게 상대 타자들이 김광현의 주무기인 패스볼과 슬라이더에 워낙 경계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구종인 스플리터가 들어왔을 때 의표를 찌르면서 만들어진 성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김광현의 스플리터에 타자들이 적응을 한다면 성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올 시즌 김광현의 스플리터 투구 위치를 살펴보면 스플리터를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위로 흩날린 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플리터를 낮게 떨어뜨릴 때보다 구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안으로 김광현 선수의 스플리터를 관찰했을 때도 스플리터를 주무기로 삼는 일본 투수들에 비해선 낙차가 훨씬 작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구위와 로케이션이라면 김광현의 스플리터는 메이저리그에선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김광현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요. 공인구와 마운드가 심하게 변했으니까 일단 김광현의 장점인 패스볼과 슬라이더에 집중하는 거죠. 사실 지난 시즌 김광현의 KBO 리그에서의 볼넷 비율이 낮았던 것은 KBO 리그 기준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우겨넣듯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도 같은 스타일로 던진다면 김광현과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인 기쿠치처럼 장타를 얻어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투수에 대해선 언젠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광현이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볼넷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패스볼 코너웍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건 슬라이더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KBO 리그에서처럼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에 걸리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바깥쪽으로 낮게 유인구성으로 떨어뜨려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해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잘 된다면 김광현은 패스볼과 슬라이더만으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현의 구종, 구위, 제구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통할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김광현이 새로 뛰게 될 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구단과 팀 동료들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김광현이 뛰게 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어떤 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